자, 오늘 미국 증시와 더불어서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추가적인 비트코인의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9,188불.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하락을 예상을 하는 만큼 비트코인이 오히려 반대로 가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소식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IBM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얼마 전에 중국에서 이 전염병이 연어에서 검출이 됐다, 연어를 썰던 도마에서 검출이 됐다라고 하면서 연어들을 전부 다 처분한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사실상 연어는 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포유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에 걸릴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 연어의 이런 순환, 이것 때문이었을까요? 이 수산물 수출 강국의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수산물 공급 과정 추적을 위해서 IBM 그리고 사물 인터넷 기업 아테나와 함께 협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IBM의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 물류 추적을 하는 식품 회사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IBM에서 코인을 하나 만들었었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중국 기업이죠. 카나안에 이어서 이번엔 이방이라는 채굴기 업체가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주식이 상장하자마자 6.88%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타이밍이 안 좋았죠. 요즘에 증시가 좀 고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수업계 오늘 열었다가 이제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쭉 떨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어제 고양이가 매수를 하는 장면이 포착이 돼가지고 화제가 됐었던 비트코인 캐시, 이번에는 비트코인 캐시 이메일 송금 서비스가 지원되게 될 것이다. 이 서비스를 출시했다라고 로저버가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같은 경우 높은 거래 수수료 때문에 이런 거를 구현할 수 없지롱, 이 비트코인 캐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캐시 이메일 송금 서비스는 국경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동시에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최근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비트코인 캐시, 그래도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긍정적이라 보여질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올해 하반기에 유럽연합이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법안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데요. 암호화폐 분야의 혁신을 방해하지 않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규제를 만드는 것. 자, 최근에 이 국뽕 현상이 대한민국 전체에 퍼지게 되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대한민국이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장점이 있고 외국 같은 경우는 외국, 각 나라들만의 장점이 있겠죠. 자, 한국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에 관해서 일단 과세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혁신을 방해하지 않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규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배워도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2.0에 관련된 살짝쿵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2.0의 새로운 테스트넷인 알토나, 코인텔레그래프에 의하면 이 알토나가 다가오는 29일 출시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2.0의 모든 테스트넷을 조율을 했었던 개발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이 알토나가 아직까지 제네시스 블록을 만드는데 기술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말까지 잘 준비를 해가지고 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역시 저도 이더리움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부디 미뤄지지 않고 2.0 테스트넷 무사히 출시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는데 체인링크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체인링크의 기술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이제 발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플레타 체인이 체인링크의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오프체인상 환자 건강 기록에 대한 연동과 확인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체인링크의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 자, 다음으로는 국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죠. 크립토닷컴이 영국 쪽에 MCO 카드를 출시를 했었는데 영국 쪽의 파트너라고 볼 수가 있는 와이어카드 솔루션이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면서 모든 고객들에게 전액 환불 조치를 또 바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문제가 생기면은 이 책임감 있게 바로 조치를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 한국에서도 저 카드가 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해서 어제 저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던 소식인데요.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신탁 가격이 5일 동안에 56%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이런 소식이 나오자 이러한 암호화폐를 까기 위해서 항상 기회를 노리고 있는 하이에나 피터 시프가 이야기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최근 신주를 많이 발행하고 있으며 이더리움에 의해서 붕괴 수준을 밟을 수도 있다.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출시 이후 최초로 순 자산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피터 시프는 정말 재밌는 게 경제 채널 같은 데서는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인터뷰나 기고문도 많이 올리는 그런 사람인데 이상하게 이 암호화폐만 보면 눈깔이 돌아가가지고 평생 원수처럼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존에 금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비트코인 역시 좋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람만큼은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그레이스케일 이야기가 나와서 관련된 소식 몇 가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총 40만 개에 달하는 비트코인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총 유통량의 2.17%에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마어마한 사실이 지금 비트코인이 약세를 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미친듯이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저번 주에 그레이스케일이 모은 비트코인의 물량은 19,879개, 반감기 이후로는 53,588개인데요. 자,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저번 주에 총 비트코인 채굴량은 7,081개밖에 안 됩니다. 자, 나머지 12,800개가량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물량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사고 있는 것인가? 반감기 이후에 엄청나게 물량을 흡입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이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왜 약세를 보이는 것인가? 약세를 보이는 과정 속에서도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어쩌면은 그레이스케일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더 싸게 비트코인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그레이스케일이 사서 모으고 있는 물량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저는 이 그레이스케일의 움직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쩌면은 연막일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개인적인 음모회로 한번 돌려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좀 떨어진다라고 해서 주눅들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기사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기관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근거를 제시를 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2020년 들어서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잘 알려진 기관이나 유명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투자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 시장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 세 번째로는 강해지는 펀더멘탈 등등을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유명한 헤지펀드들, 벤처 투자자들이 나와가지고 나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 혹은 비트코인의 모습은 현재까지는 성공 중이다 라는 말들을 종종 공개적으로 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호주에서는 우체국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다라거나 미국 같은 경우 편의점에서 비트코인 매수가 강해지는 등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으며 특히나 지금 무한 양적 완화 때문에 수량이 한정되어 있는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면들이 있긴 한데 일단 최근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그닥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S&P 500이랑 어쩌다 엮여가지고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비트코인에 기대를 했었던 반감기가 지나도 대폭적인 가격 상승은 일어나지 않으면서 올해는 비트코인 신고가 경신 가능성이 5%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이 매체 이더리움 월드 뉴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역시 전 세계적인 전염병 있죠. 지금 유행하는 거 그거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부디 비트코인이 하루라도 더 빨리 면역력을 키워가지고 이 전염병을 물리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이제 지난 2월과 흐름이 비슷하다. 지난 2월에 무슨 일이 있었죠? 가격이 흔들리더니 3월 달에 그냥 확 3,000불대까지 찌그러졌었죠. 그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업계에서는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떨어지면 반드시 사고 말겠어라고 이제 나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목표가까지 비트코인이 떨어지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분석가들이 보기에 비트코인 상태는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 제레마이아라는 분석가는 자, 만약에 최근 찍었었던 $10,000 부분이 비트코인 고점이 돼버린다면은 사상 최초로 월봉 기준으로 비트코인 RSI가 베어 다이버전스의 하락 지표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3년 연속으로 낮은 고점만을 만들고 있는 비트코인. 주봉 관점에서 고점을 높이지 않는 한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룸버그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이 $13,000 저항을 뚫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자, 이 부분만 들어보면 꽤 긍정적으로 들리는데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500 지지선을 지켜주면은 뚫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는 비트코인이 6,500까지도 이미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단기적인 하락을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트위터상에서 많은 팔로워들을 가지고 있는 이 트위터 분석가들 같은 경우 입을 모아서 비트코인의 약세를 예견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알트코인 사이코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곧 급락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고, 트레이더 코즈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주말 동안에 살짝 올리는 척 하면서 이제 월요일이 되면 뚝 떨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의 특성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냥 혼자서 올라가 버리죠. 특히나 대다수의 분석가들, 예를 들어 90% 이상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떨어져 버리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올라가 버리는 비트코인의 모습을 저희들은 잘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트코인이 영화 한 편 찍으면서 그런 식으로 상승해 줄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의 미래를 이제 신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수 찬스가 될 수도 있겠죠. 이 긍정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기로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된 것 같다 싶으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청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광고 영상 시청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봐주시면은 저에게는 일당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주말 일당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